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요. 금융사들의 민영화와 인수 합병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김혜실 기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금융권 인수 합병이 올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의 민영화와 M&A뿐 아니라 해외 M&A 이슈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가장 큰 건은 우리금융과 KDB산업은행의 민영화고요. 그리고 최근 KB금융이 인수를 포기한 ING생명의 한국법인 인수 역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은행들이 해외 진출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는 만큼 현지화를 위한 해외 M&A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M&A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우리금융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해는 민영화에 실패를 했는데요. 올해는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에는 반드시 우리금융 민영화를 달성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 등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시급한 현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민영화를 달성해 경영 자율성을 되찾고 글로벌 50위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민영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금융 민영화에 실패한 후 지난 7월 박 당선인이 우리금융 민영화는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바 있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융권의 예상대로 새 정권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까요? 유진투자증권의 김인연구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매년 제기되는 부분들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1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지금 당장 그렇다면 그 금융시장 여건이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느냐?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새 정부 들어서 누가 매각 주체가 될 것이냐, 지금 새 정부의 실세,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이제 매각의 그 주체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한번 타진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슈는 10년 정도 끌어온 이슈인데요. 이 매각 주체에 따라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만약 실제로 이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면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나요? 네, 지난해 실패의 경우를 우선 살펴보면요. 지난해는 통째 매각이 추진됐으나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가격 문제도 있었겠지만요. KB국민은행과 합병안이 가장 유력했지만 대형은행 간의 합병이 시너지보다는 역효과가 클 거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덩치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매각의 경우에는 계열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쪼개서 파는 분할 매각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합병 이외의 유력한 방안으로는 사모펀드 인수가 꼽힙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반대 목소리가 큰데요. 은행이 가지는 공공성을 무시하고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갖는 것은 또 다른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외국 자본에도 같은 자격을 주겠다라는 방침이 나오면서 해외 투자가들로 구성된 사모펀드가 나설 가능성도 부각돼 로스타먹튀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었습니다.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대안으로 국민주 방식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지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민영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은행 지배구조 개입으로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주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금융당국은 공적 자금 회수의 극대화 그리고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이 3대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분을 매각해야 할 텐데요. 민영화 방안 중 어떤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는지 김인연구원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매각도 있고 부분 매각도 있고 또 뭐 국민주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민영화의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 우리금융 민영화를 통해서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 두 번째는 그 민영화를 통해서 금융시장 발전을 꾀하겠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사모펀드 매각이나 국민주 방식은 그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민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매각인데 통채 매각은 또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지주사가 지주사를 인수할 때 95% 지분을 인수해야 돼요. 그러면 9.5조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건 쉽지 않고요. 그렇다면 부분 매각이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통째 매각보다는 부분 매각 가능성을 높게 보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KDB 금융 민영화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KDB금융은 KDB산업은행을 기업 공개를 지난해 성사시키려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은 사는 민영화의 첫 단추로 기업 공개 추진과 함께 사는 지분의 10% 정도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는의 해외 채무에 대한 국회 보증이 필요한데 이를 사는 민영화로 규정한 야당과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를 동의한 여당 때문에 IPO 진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사는 민영화 중단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으나 이를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사는 민영화는 원점에서 재추진되거나 아니면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영화 이야기는 이쯤에서 해두고요. 네. 또 다른 금융권 M&A 핫 이슈가 KB금융지주의 네.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좀 들 수 있겠는데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새 정권하에 새롭게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그룹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시도했던 ING생명의 인수에 실패했다며 지주회사의 성장통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KB금융은 지난 12월 18일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전격적으로 포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ING생명 한국법인은 다른 인수 대상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AIA생명과 하나생명 등을 유력한 인수 후보자를 꼽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NG생명 인수 전 어떻게 전개될까요? 김인영 의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시 인수하기엔 모양새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이사진의 불협화음이 컸거든요. 그 근본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보험 산업이 과연 성장 산업이냐,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냐가 가장 이슈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다시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KB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보험업계에서 특히 생보업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신한지주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한지주의 그 기존의 신한생명이 있는데 두 개 합치면은 ING생명을 인수하게 되면 그 생보 빅3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걸 가장 어려워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 자, KB금융의 인수 제시도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이 신한지주가 ING생명을 인수할 경우에는 이 생명보험사 빅3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앞서 살펴본 만큼 이제 큼직한 국내 M&A는 좀 살펴봤고요. 이외에도 이제 해외 M&A도 있는데요. 살펴주시죠. 네, 금융회사들은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는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국내 은행들의 아시아권 해외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가운데 현지화를 위해서 현지 금융회사 M&A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형 시중은행들이 해외 M&A 의사를 적극 밝히고 있어 가능성은 더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권 해외 사업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나 기업들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M&A를 하면 기존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들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타겟책으로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 M&A에 대한 기대감까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대규모 M&A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점쳐지고 있나요? 네, 대여금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새 정부 출범으로 인수전이 본격화될 경우 결과에 따라서는 금융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 M&A가 가져올 업계 지각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김인영 의원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인수하냐가 가장 중요해요.
보면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제 지주사가 지주사를 인수하는 거거든요. 뭐 KB나 뭐 신한이나 이런 회사들이 우리금융을 인수하게 되면 사실은 자산 규모가 8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한 30-40건의 은행이 금융 공룡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그 다른 은행들이 그럼 못 견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2배 이상의 그 규모를 가진 은행이 탄생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연쇄적으로 또 M&A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가 지주사를 인수할 경우 대형 금융사가 탄생하면서 다른 회사들이 살아남기 어려워지면서 연쇄적인 M&A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인연구원은 주식시장에서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은행주가 11월 바닥으로 해가지고 좀 한 16% 정도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리 대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많아진 부분인데 실질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4분기 실적이 당장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 한 20에서 25% 정도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NIM이 올해 그러니까 2012년 계속 하락했는데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하락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성장 자체도 계속 둔화 중입니다. 결국은 업황이 개선되기에는 2013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 추세로 계속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종목으로 대응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민영화 얘기랑은 좀 차지하고라도 그 작년 1분기 때 그 대외 불확실성 완화 측면이라는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약 48%가 올랐거든요. 아직 한 28% 올랐는데 룸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BS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은행업종 내 가장 높은 대출 성장률을 지난 4년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황이 좀만 개선되면 이익 모멘텀이 가장 큰 그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 우리금융하고 BS 종목 정도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은행주들이 11월을 저점으로 해서 16%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계속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이를 고려한 투자 전략 잡으셔야겠습니다. 올해 우리금융과 산업은행의 민영화 그리고 ING생명의 한국법인 인수 또 해외 금융사들의 M&A 등 금융권에는 M&A 이슈들이 대거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향후 어떤 시나리오들이 전개될지 흐름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는 금융권의 M&A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의 김인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3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